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대승려 연승대항전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백성우 구단의 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반에 연승하는 자가 지지옥션배를 얻을 것이다. 이런 공식이 생긴 것 같아요. 초반부터 양 팀이 강타자들 내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시니어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0대 기사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 보통 상례였었는데, 요번에부터는 갑자기 40대 기사가 먼저 나오면서 서로가 연승은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느 팀이 먼저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아마연승 대항전과 프로연승 대항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는 신사, 승려 각각 7명이 우승팀을 가립니다. 네, 프로 연상대항전은 신사팀 12명, 숙녀팀 12명으로 연상대항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네, 신사팀은 와일드카드의 김명삼, 그다음에 선수에는 김수장, 백대현, 김종수, 안간욱, 김동엽, 한종진, 이상훈, 이성재. 그다음에 와일드카드에는 와일드카드가 아니고 3명의 멤버는 안조영, 유창엽, 이창호 선수입니다. 네, 승려팀은 오정환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김수진, 박지연, 이민진, 이영주, 박지은, 김미리, 김혜민, 조승환 선수가 예선 통과를 했고요. 오유진, 김채영, 수정 선수가 랭킹시드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백대현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초반에 나오기에는 센 선수들인데 이렇게 초반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전엔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언젠가 한번 유창엽 구단인가를 이기고 우승을 결정지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타자였고 백대현 선수도 지금 나오기엔 좀 이른 선수가 아닌가 할 정도로 40대의 맹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네, 두 기사가 모두 초반에 팀의 명운을 걸고 대국에 임할 것 같은데요. 두 기사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대승려 연승대항전 본선 4번째 경기입니다. 백대현 구단과 박지현 5단이 만났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다시 100번을 잡았습니다. 두 선수는 그동안 상대 전적이 있었는데요. 상대 전적은 4대 0으로서 백대현 선수가 지금 4번을 둬서 4번을 다 이긴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경기가 2012년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박지현 선수가 많은 성장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박지현 선수가 걸음마 할 때라고 할까? 네, 걸음마 할 때. 그 당시에 많이 패한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이었죠. 네, 현재 와서는 박지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옛날에 박지현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박지현 선수는 현재 한국 여자바둑 랭킹 9위이고요. 한국 여자바둑의 든든한 허리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1991년생으로 2006년에 입단했는데요. 특이한 점이 2010년에 바둑대상에서 여자기사 최초로 신예기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해 사실은 박지현 선수가 삼성화재 본선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32강에서 더블 일리미네이션인데 마지막에 터자시 구단하고 시합을 했어요. 네. 그때 터자시 구단을 이기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또 토다시 구단이 잘 나가던 때였는데 깜짝 놀랐죠. 예, 그렇죠. 그 해에 터자시 구단을 이기고 나서 터자시 구단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헤매고 있었거든요. 제가 2년 후에 출람배 한번 단장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출람배 단장으로 갔는데 중국견 원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박지현 서범은 우리나라의 그 터자시 선수에게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무한 책임자. 근데 그게 맨 처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다 나중에 보니까 터자시가 박지현한테 지고 나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 아. 나중에는 LG배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슬럼프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책임을 지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박지현 선수한테 제가 돌아와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박지현 선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박지현 선수가 하는 얘기가 막 웃으면서 네, 오라 그러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근데 한국어로 왔으면 책임졌을 텐데. 네, 한국어로 오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박지현 선수가 상당히 아주 이 말을 좀 재밌게 호쾌하게 네. 잘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적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루 구순에서 2차례 우승한 바 있고요. 예, 또 그렇죠. 여루 기성전, 여루 명인전, 여루 구수전 3차례 준우승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자 바둑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한동안은 여루바둑계의 거의 간판 주자로서 탑3라는 것이 형성되기 전에는 뭐 그 당시만 해도 박지은 선수, 네, 박지은 선수가 거의 뭐 최정 나오기 전에만 해도 여루바둑계 1인자였었죠. 네. 그 시대에만 박지현 선수가 거의 뭐 2인자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네. 박지은 선수와 조혜연 그리고 박지현 선수 이렇게 강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잠시 주춤하다가 예, 그렇죠. 이제 또 다시 바둑에 매진하고 있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여자 뭐 3인방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은, 조혜연, 박지연 이 3인방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자 3인방 하면 누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최정, 뭐 김채영, 오유진 네, 그 세 사람을 3인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세월이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흘렀으니까요. 박지현 선수는 또 지지혁 시온배와 인연이 깊습니다. 이번이 7번째 본선 진출인데요. 특히 9회 대회 때 유창혁 구단을 상대로 네. 승리하면서 팀에게 우승을 안겨주었던 그런 기쁜 순간도 함께한 선수입니다. 네. 그때 아마 우승하고 다음엔가가 지조에서 저하고 만났을 거예요. 네. 저하고도 한 번 인연이 있거든요. 바둑분지가. 그 인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때는 제가 운 좋게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강다정 선수인가 박태 선수인가가 그때 4연승 거두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는 제가 그 4연승을 한번 저지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는 바로 박지현 선수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지현 선수가 그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이 지적 선배 안 보였거든요. 저한테 전화가지고 조금 받았나요? 네. 오랜만에 본선에 진출했는데 본인도 오랜만에 올라와서 인터뷰에서 좀 좋은 성적 거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남겼거든요. 네. 지금 3,3월사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쓰이던 법은 아니었죠. 네. 네, 최근에 유행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3, 3. 예전에는 이쪽으로 걸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일을 걸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바로 3,3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하나는 나오는 것 같아요. 3, 3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게. 그러니 이쪽으로 오고 나서 지금도 백인제는 이런 식으로 갈라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기 입구자가 저는 좀 발이 느린 것 같은데 네. 많이 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키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지키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 싫어가지고 요즘에는 이게 들어가는 것도 조금 지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즘의 모양은 정확하게 이수가 정답이다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네. 한동안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일로 준다고 한다면. 근데 보통 네. 이제 오른쪽에 흑돌이 있으니까 협공 잘 안 하지 않나요? 이쪽으로 오는 것이나 이쪽으로 오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네. 걸쳤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걸쳤을 때 이쪽으로 협공 가거나 아니면은 원척부터 웅술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갈라쳐 온 것도 흔치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흑이 양걸침했을 때 모든 변화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는 협공 가는 것이 보통인데
예전에는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들어가는 건 지금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해서 옛날에는 여기를 이었었죠. 근데 지금 여기를 잇질 않습니다. 이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칸을 뛸 때 젖히게 되면은 이 모양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훗날 이런 데 붙이는 수가 강력해져요. 이런 데 붙이는 수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엷어가지고 지금 이 3,3으로 들어가는 것은 AI는 좀 금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진행은 백 쪽이 좀 편안하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지금은 3,3을 들어가지 않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돌이 한 이런 정도 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 간격은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일로 뛰어나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협공 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협공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나오면은 놓고 나오면은 뭐 치받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미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는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있죠. 근데 기본 모습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모양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정도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놓고 단도 치면 이 패를 하고 초반부터 패를 하는군요. 네, 그때 여기 팍감이 확실한 팍감이 있기 때문에 아, 놓고 그다음에 이걸 둡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을 잡거나 이쪽을 밀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걸 따내게 되면은 이걸 잡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거의 정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두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흑도 선수를 뺐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만 백 역시 하변이 두터워지면은 이 우변과 우하기 쪽이 얇아지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3,3은 들어가지 않고 날이 일자로 두었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생각할 수 있죠. 받으면은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벌려오는 것은 이쪽으로 어떻게 벌려오는 것은 다음에 이한점을 공격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될 때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딱히 어느 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백대현 구단은 1978년생으로 목진석 구단과 입단 동기입니다. 현재 KB 바둑리그 셀트리온 감독을 맡고 있고요. 지난해 팀이 준우승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바둑 학원을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네, 뭐 바쁜 일을 보내고 있죠. 방송도 하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감독도 하죠. 또 후학도 양성하고 있죠. 그리고 집에 가면 네. 바둑이 아빠예요. 그렇습니까? 그건 처음 자녀가 알았습니다. 셋입니다. 자녀가 셋이 국가에 아주 공헌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둑계에도 공헌하고 예. 국가에도 공헌하고 아주 바쁜 백대현 구단인데요. 지난 13기에서는 또 본선에 진출해서 2연승을 거둔 바 있는데요. 예, 그렇죠. 백대현 구단이 또 지적 선배와 연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딱 풀리자마자 지금 3년 연속 본선에 진출했고 지난 대회에서는 송혜령 선수와 허서연 선수에게 2연승을 거두고 네. 이영주 선수에게 아쉽게 반지패를 하면서 3연승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자기 목을 다해주면서 신사팀에 우승하는 데 공헌을 했죠. 네, 백대현 선수 하면은 아주 꼭 저희 백씨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착실한 청년이죠. 네.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이 젊을 때는 SK가스페 신예 프로 10걸전에서 두 번이나 준우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당시가 이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연속으로 그 당시 이제 오스랑 코리아라고 해서 그 정구 나오는 네. 회사거든요. 네. 그 회사에서 이제는 신예 프로 10걸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연속으로 준우승을 거둔 적이 있었고 아주 세계대 LG뱅가에서 또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998년, 1999년, 그리고 10년 뒤인 2009년과 2010년 이렇게 4차례 LG배 세계기량전에서 본선 진출한 적이 있는데요. LG배 사나이예요. 네. 그 정도로
한점 성적을 내다가 이제는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백대현 구단인데 또 오랜만에 승부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백대현 선수는 사실은 이 지지옥 선배가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사실 백대현 선수의 나이에서는 시합에 나가가지고 시합할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40대 기사들이. 근데 이 지지옥 선배에서 3년 연속 지금 진출했다는 것은 백대현 선수가 일단 실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두 번째는 이 지지 옥션에 대해 상당히 애정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지적 선배 딱 대구 통째서 뜨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좀 그런지도 드는데요. 모르죠. 예전에 일본의 그 후지사와 구단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만 이긴다고 신문 기사에다가 낼 정도로 유명한 기사였거든요. 네. 1년에 4판만 이기면 뭐 전패하면 뭐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본에도 최고 큰 기성전 타이틀 홀더를 갖고 있었거든요.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7번 승부에서 4번만 이기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획득된 상금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금이 그 당시에 3억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기전이죠. 그러네요. 그럼 네. 딱 그 기점만 우승을 해도 충분히 생활이 풍족했겠네요. 그렇죠. 일본에는 그런 기전이 3개가 있는데 대삼관이라 그래가지고 본인 방전과 명인전과 기성전 그 3가지 기전이 최고 큰 기전이었는데 하나는 2억 7천짜리 기전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3억짜리 그다음에 3억 4천짜리 그 3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기전이 바로 기성전이었습니다. 그 기성전 4번만 이기겠다 해서 그분이 엄청난 이 음주가입니다. 네, 애주가. 애주가시군요. 네, 아주 애주가인데 애주가 정도에서도 거의 중독성 있는 애주가였는데 그분이 항상 인터뷰를 하면 뭐냐면 거의 10개월을 갖다가 계속 알코올에 빠져 있다가 딱 2개월만 단주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1년에 4번만 이기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7기 연속 아마 어.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조치훈 구단한테 패하면서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됐죠.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조치훈 구단과 후지사와 구단과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전야제 때 후지사와 구단이 딱 그랬죠. 4판만 가르쳐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호기롭네요. 네, 그때 조치훈 구단이 맞받아치기를 뭐라냐면 그러면 3번만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만 배우겠다는 얘기가 나는 3판 이상은 지지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후지사보다는 4판 갖춘다니 4번만 이기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시합을 하는데 1국, 2국, 3국을 갖다 후지사보다는 다 이겼어요. 그럼 한 번만 더 이기면 자신의 말을 지키는 거네요. 그렇죠.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4국, 5국, 6국, 7국 연속 4국을 갖다가 조충구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건 무슨 시나리오가 아니냐 하는데 나중에 조치훈 구단의 그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저런 할아버지한테 질 수가 없다고 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1국 지고 2국 지고 3국 지니까 내가 굉장히 왜소해지는 걸 느끼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마음을 비웠답니다. 승부에는 비우고 제발 한 판만 더 두게 해달라고 마음속을 빌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이제 시합을 임했답니다. 그래서 한 판 한 판 이기다 보니까 갑자기 우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오늘 백대현 구단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국에 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재밌는 모습이 나왔죠. 자, 지금 획이 2칸을 협공했는데 좀 여유 있게 협공한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 모양에서 보면은 보통은 이쪽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받잔이 이런 식으로 받잔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 여기를 벌린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협공가거나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하님도 외롭기 때문에 요것은 뭔가 흙의 흐름이 아니냐 해서 이쪽은 일단 손을 빼고 여기를 먼저 갈아쳐온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협공한 장면이죠. 먼저 선제 공격해서 이한점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여기서 이 흘러간 점이 이용해가지고 다음에 이쪽을 공격을 하겠다는 듯이 내포되어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둔다고 한다면 이렇게 붙여 나올 수가 있겠죠. 제1감은 젖힌다면은 놓고
오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단수 치고 나올 때 나오고 단수 치면은 놓고 잡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것도 한 판의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젖힐 때가 좀 아파요. 이제 아, 끊어야 되는데 이걸 나오게 되면은 거길 나올 수가 네, 있군요.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장문이 지금 안 돼 예,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평소에는 장문이 돼야 되는데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장문이 안 되죠. 단수를 먼저 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나를 일자로 나와야 될까요? 흙이 한 번 더 덮어씌우면 답답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보통은 날을 짜러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날짜 나온다고 한다면 한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이쪽에 짚어가게 되면은 이쪽 모양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짚어만 놓고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은 다음에 이를 밀어가는 이런 포석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뛰게 되면은 이쪽을 붙여가지고 두는 방법이 되겠고, 이 붙이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느는 수가 그냥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늘면은 이제 좀 막아와가지고 다음에 이쪽을 벌리게 되면은 여기를 지키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또 이쪽을 만약에 오게 되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네, 바둑은 급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흙이 중앙 쪽으로 한 번 더 미는 것은 악수가 될까요? 아, 이쪽을 미는 것이요. 네. 네, 미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밀게 되면 이렇게 젖혀오겠죠, 일단은요. 네. 끊으면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뭔가 리듬이 생겼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수를 치지 않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밀어왔는데 아마 젖혀가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처럼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는 곳은 젖혔을 때 이 아니면 뚫리기가 싫거든요. 뚫리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네, 이런 모습이 되면은 이것은 좀 괴롭겠죠. 네, 다음에 이렇게 느는 것도 기분 좋고 밀고 나오는 것도 기분 좋고 하기 때문에 흙이 끊었을 때 단수 치지 않고 붙이는 게 좋은 흙만해요. 네, 여기서 백은 느는 것보다 젖히는 게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보통 상대방을 끊으면 어디든 단수를 치잖아요. 단수를 아끼고 붙이는 게 좀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젖히고 밀어간다면은 이렇게 늘고 이런 식으로 둬서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젖히면은 또 늘면은 다음번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흙은 두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깨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또 이렇게 둘 수도 있긴 있겠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붙여오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먼저 왜냐면은 붙이면 네, 젖히는 것은 역시 두고 나서 올 때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느는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단수 쳐오는 것은 이어두고 나서 언제든지 이쪽을 잇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붙여온다고 한다면은 그땐 젖히고 단수 치면은 놓고 뭐 늘어두면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것은 백이 원하는 바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악수이지만 요 점을 인해서 여기 끊기는 수를 방지했거든요. 지금 이 점이 없다고 치면은 이런 점이 없다고 치면은 여기서 붙이고 나서 바로 끊어가는 것이 또 강력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구슬을 방비했다는 뜻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젖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네. 백으로서는 붙여가는 걸 생각해야겠네요. 네. 젖혀도 아마 끊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붙인 수가 워낙 기분 좋기 때문에. 젖혀도 이렇게 밀고 젖히는데 아마 실리로 좀 기분이 안 좋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늘면은 계속해서 막아오는 것이 훌륭하기 때문에. 젖히는 것은 역시
젖히는 것은 역시 호구 놓고 올 때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 일단 끊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네. 아, 근데 참하게 받았네요. 박지원 선수가 처음에는 좀 참다가 중반전에서 좀 힘을 낸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보면 처음엔 좀 느린 듯 하다가 힘을 비축해 놓고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순식간에 승기 잡는 그런 스타일이죠. 저도 예전에 박지원 선수와 바닥을 둘때 하도 싸워가지고 나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네, 나중에 어쩌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오랫동안 싸우는 바람에 예전에는 이제는 바둑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인터뷰할 시간도 없다 해서 인터뷰도 안 하고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엄청 오래 뒀어요. 박지원 선수가 전투에 능한 기사고 힘이 좋은, 네, 뒷심이 그런 것 좋은 같아요. 기사입니다. 아주. 어제 대국도 초반에는 김수장 구단이 꽤 유리했는데 네. 한때 승률 그래프가 거의 9대1 정도로 김수장 구단이 유리했거든요. 네. 근데 중반전에서 역시 힘을 발휘해서 음. 박지원 선수가 승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박지원 선수가 굉장히 힘이 좋은 기사여 가서 네. 여기서 백은 가만히 넣어라 할까요? 아니면 붙여야 될까요? 늘기는 좀 싫은 것 같아요. 늘기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쪽으로 갈라오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백은 이쪽을 띄워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밀어갈 때가 좀 기분이 나쁘죠. 막으면 바로 여기 끊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백도 좀 더 능동적으로 행마를 해야겠네요. 무슨 소리지 이거?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 기분 같아서는 이런 데 갖다 붙이고 싶은데요. 젖히면은 바로 끊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이셨나? 네, 역시 늘지 않고 붙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붙이면은 지금은 일로 늘겠죠. 이제 이렇게 늘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하는 이유가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늘게 되면요. 이제는 이걸 젖히거든요. 나올 때 이렇게 호구 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단두 치면은 이어두고 이게 급소의 자리에 있거든요. 아, 여기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오거든 자동적으로 모양이 갖춰지는 모습이죠. 모양은 여기를 붙이는 것이 급소인데 어쨌든 여기를 붙였습니다. 젖히지 못하겠죠. 젖히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끊는 수도 있고 이렇게 둬도 단순하게 이렇게 둬도 안 돼요. 놓고 단두 치고 나올 때 단두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 두 점을 잡는 수와 굿자로 오는 수가 맞벌이가 돼가지고 이거는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백은 무조건 늘어야 돼요. 네, 역시 흙이 이 교- 늘었네요. 네, 이 교환을 두게 되면은 이 두 점이 약간 쑥스러워요. 그래서 이 두 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이 붙이는 수는 좀 저한테는 마음에 좀 안 듭니다. 먼저 붙였으면 네.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 거기를 붙이는 수. 그거 붙이는 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로 오게 되면 이렇게 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늘게 되면은 네, 이것은 안 좋습니다. 흙이. 그러면 흙이 반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반발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치받고 나올 때 이렇게 밀고 나가거나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보류하고 두는 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결과여에 따라서 내가 반발을 하거나 하겠다는 것입니다. 치받는 교환하지 않고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잡아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또 잡아야 되거든 모양이요. 네. 이런 식으로 해두면은 이제는 이 한 점을 갖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도 이쪽 잡는 것은 언제든지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죠.
당장 젖히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교환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백대현 선수의 기풍은 어떻습니까? 백대현 선수도 전투라면 마다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침착하고 차분한 바둑 기풍인 것 같은데 평소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근데 기풍은 백대현 선수도 한 손가락 하는 기풍인 것 그런가요? 같아요. 예, 전투 잘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지난 13기에서 전투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랬습니까? 제가 13기에서 전투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제가 당시에 중계를 하면서 깜짝 네.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왜 기억이 안 나나 했더니, 그때 선수로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또 그때는 예, 선수신지라. 네. 그 당시에 백전 선수의 전투력이 어땠습니까? 저는 한 발 좀 물러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독하게 끝까지 잡으러 가서 어, 대차로 승리했거든요. 예. 아직도 그 바둑이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네, 백대현 선수는 사실은 저하고 이 프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백대현 선수는 없었고 백대현 선수가 잘 나갈 때는 제가 그 근처에 있질 않았었죠. 아. 네.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는 백대현 선수가 그 당시에는 저는 기사 생활을 안 할 때였으니까 없었고요. 막 백대현 선수가 이 저단 기사일 때는 제가 좀 잘 나갔을 겁니다. 근데 백대현 선수가 어느 순간에 잘 나갈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멀발치해서 우리 백씨 잘한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종친회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그 종친회에서 예전에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우리 백씨의 희망이 나라고 이제 한참 얘기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백대현 선수를 보고 나서 우리 백씨의 희망은 바로 앞으로 너다 하고 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백대현 선수가 어느 순간에 저는 성적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백공성 선수에게 그랬죠. 그러네요. 네, 우리 백지의 희망은 너다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그의 백공성 선수가 비시카드배를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르신들한테 많은 자랑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백공석 선수 이후에는 아직까지 우리 백지의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새로운 선수를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백현우 선수라고 네. 첫 랭킹 진입을 했는데 네. 20위권으로 진입을 했어요. 오, 대단하네요. 네, 지금 성적이 어마어마한데요. 승률이 네. 거의 80% 육박합니다. 백현우 백현우. 초단입니다. 네, 백현우. 제가 앞으로 좀 주시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초반에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이 결과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을까요?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 본선 네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경매정보업계 1위 지지옥션과 함께합니다. 박지현 5단 오늘 2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흑이 눈목자로 다가가자 백이 받지 않고 우하기 쪽에 넓게 벌려갔습니다. 받아주면 뭔가 흑의 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좌하기 쪽에서 흑은 실리를 얻고 백은 대신 2점을 잡았습니다. 초반 진행은 AI는 흑 쪽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정도의 그래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정도의 그래프는 한 집도 아니고 한 0.5집 정도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지금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막으면 제일 보통이겠죠. 근데 막지를 않고 이쪽을 다가왔네요. 네. 흑이 붙였는데요. 뒤에 약점을 보강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손을 빼게 되면은 지금 이런 점들이 없으면요. 뭐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모양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음에 이쪽으로 밀어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받아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걸 내려 빠지게 되면은 이것은 좀 기분이 좀 나쁘겠죠. 네. 네,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젖히고 붙이면 나오고 만약에 이쪽으로 붙여 온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전투는 충분히 네, 백이 할 수 있습니다. 귀 쪽을 흑이 지키지 않으면 백이 수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이 붙인 거네요. 흑의 의도는 뭡니까? 젖혀달라는 건가요? 뭐 젖혀달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젖히고 젖히면은 이쪽으로 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가 거다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늘린다고 한다면은 이건 밀고 나왔을 때 이 정도에 두고 이렇게 두면은 뭐 이 정도는 이건 화점 정석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화점에서 걸쳤을 때 붙이고 놓고 그러네요. 누른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런 모양이 된다면 백도 충분히 줄 수 있겠지만 아마 이쪽으로 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를 막아주는 것이 보통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맞게 되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밀게 되면은 네, 아픕니다. 요 민자 자체가. 젖히면은 그러면 귀 쪽으로 느는 가능성이 좀 더 크겠네요. 다음에 끊는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수는 끊는 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 근데 이 수는 너무 밝힌 수 아닌가요? 물론 이제는 받아만 주면은 이걸로 기분 좋다는 겁니다. 다음에 끊으면은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은 아, 이 두 점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지금 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은 여기는 안 바꿨어요. 무조건 이쪽을 두고 네, 이런 식으로 넣을 때 그때 뭐 이쪽으로 달린다든가 아니면 제3의 것을 두겠죠. 이쪽으로 걸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겠죠. 여기는 지금은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또 손 빼도 되고 여차하면 이렇게 늘어받는다 하더라도 네, 집으로는 한 1구돌집 벌긴 했지만 지금은 이 젖힌 수가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벌써 본종은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넓은 자리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오, 바짝 다가섰는데 네, 끊는 수를 좀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에 날일자 정도 달려가면 기분 좋다 이런 네. 생각일까요? 일단 그 자리는 기분이 백대현 좋고요. 선수는 이런 수를 상당히 좋아하네요. 옛날에는 저렇게 바짝 가지 않고 네, 거의 금기되어 있었죠. 네, 최근에는 왜 저런 수들이 등장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나 이런 수는 AI 등장으로서 생긴 수이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오면 예의가 없다 그랬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바둑 격언에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 돌에 다가갈 때는 반드시 한 간 이상 떨어져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AI가 없었으면 제가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에서는 사람들하고 맞을 때 2m 간격 떨어지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이 바둑하고 흡사한 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가가는 것이 많이 유행을 해요. 네. 붙여가는 수 유행하고요.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수단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요. 네, 약간의 옛날에는 거리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거리두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리두기가 없어요. 네, AI는 코로나 안 걸리죠? 아, 그래서 거리두기 안 하는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의 흑이 가깝게 압박한 썼는데요. 이후에 밀고 올라서는 두 점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손을 빼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손 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것도 아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까지 젖혀놓고 손 빼는 것도 있어요. 젖혀놓고 막을 때 손 빼는 것도 있어요. 아, 백이 중복이다. 나는 활용을 할 만큼 했다. 이런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물론 손 빼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만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돼요. 나오면은 놓고 나오면은 그냥 젖힙니다. 막으면 단수 쳐가지고 나올 때 단수 치고 오. 놓고 회돌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화돌의 축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서 흙이 밀고 올라가진 않겠네요. 그러면 손을 빼거나 아니면 지금 좌상기 쪽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산기 쪽 여기에다가 새를 쌓아놨으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와서 뭔가 이쪽으로 응원권을 보내는 것이 보통인데 백이 여기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양이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필장전 같이 보이는데 두 기사 모두 이쪽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박지현 선수가 여기 안 두는 건 이해가 가요. 너무 백대현 선수가 끈적끈적하게 계속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쪽을 어떻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갈 시간이 없었는데 백대현 선수가 지금 안쪽을 안 가고 계속 붙여가고 거의 다가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을까요? 네. 좌상기 쪽에 둔다면 걸쳐가거나 3-3 침입이 예상되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3-3 침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 그런가요? 네. 젖혀놓고 손 빼자는 의도죠. 네. 지금 3-3 침입하는 것은 물론 AI는 지금도 3-3 침입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3-3 침입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만 둔다 하더라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과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모양은 이 젖히고 있게 되면 이제 손 빼는 모습이 되고 이쪽 모양이 당연히 좋아지죠. 뭐 젖히고 놓고 이어도 이런 식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이거는 훌륭하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좀 등한시 하게 되면은 젖히고 나올 때 끊는 수가 강력하거든요. 잡는 것은 단수를 쳐가지고 따낼 때 단수를 치고 놓을 때 이쪽 맞게 되면은 지금 이 한 점이 죽어야 되는데 원래 두 점이 죽어서 그게 굉장히 손해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런 데로 다가오게 되면 아주 기분 나빠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은 제가 볼 때는 백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백이 끊었을 때 한 점을 잡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끊었을 때 지켜두게 되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잡게 되면 이쪽을 단수를 칩니다. 아, 그쪽으로요. 네, 빠지는 것은 일로 쳐가지고 그냥 큰 패가 됩니다. 이쪽을 이건 쳐가지고. 꽃놀이패겠네요. 네, 그래서 흙도 이쪽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잡을 때 또 한 번 치게 됩니다. 아, 골치 이 아파요. 패를 지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걸 거의 이어야 되는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잊게 되면은 여기를 호구 쳐두는 것이 거의 선수예요. 손 빼면 다음에 이게 시중 가면 죽어버립니다. 네. 전체가 다. 그래서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새를 쌓았는데 이 새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3-3 침입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은 한 이런 정도로 오는 것이 보통 같이 보입니다. 오는 것이. 그래서 이쪽을 뛰어나온다 하더라도 이때도 뭐 이런 식으로 뛰어두는 것이 보통 같이 보입니다. 아, 그런 이렇게 식으로. 좀 세력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여기 공격하는 수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이걸 노릴 수가 있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붙이고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 이건 그럴싸하죠. 이 모양은요. 아직도 여기와 네, 이런 데 이제 침입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백대현 선수는 다음에 어디를 두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상기 쪽을 흙이 돈다면 네, 젖히고 건너붙이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우상기요? 네. 우상기를 둔다면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죠. 이렇게 두고 놓을 때 건너붙이는 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마 이쪽을 잡을 것 같아요. 이쪽을 잡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나올 때 이쪽을 젖혀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 그런 수가 있나요? 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쉽게 여기만 둔다 하더라도 이걸 잡아야 되는데 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여기 돌이 속절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 그리고 훗날 이 나오는 맛도 있기 때문에 네. 나오는 폐맛, 이 축맛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왠지 좀 실패같이도 보입니다. 네, 아, 네, 그쪽 두는 점을 거는 일리가 살리네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를 안 막았기 때문에 두 점을 살리면서 전체를 공격한다 하는 뜻에서는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세의 한 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이쪽이 제일 크지만, 네, 이쪽을 손을 뺐기 때문에 막아줬으면 아마 여기를 뒀을 것입니다. 백던 선수가 보면은 상당히 이 길이에도 밝은 선수거든요. 근데 안 뒀을 리는 없는데 지금 이쪽을 손 뺐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 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내가 뒀는데 상대방이 그 부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난 이렇게 둘 생각이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예, 것 그랬을지도 같은데요. 모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대현 선수도 육군 병장 출신인 것 같아요. 아마 보병학과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파고들면서 네, 이 전체를 공략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 약간 늘어졌다고 해서 보통은 이렇게 밀고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백던 선수는 한 명의 병사도 네, 죽일 수가 없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는 원래는 여기가 더 크거든요. 근데 여기를 왜 뒀느냐? 여기 둔 것은 다음에 안 두면 내가 일로 쳐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 이 석점이 상당히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두 점을 살릴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두고 놓고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것은 붙이고 이걸 나올 때 이쪽을 뛰어나온다 하더라도 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자동으로 이건 들어갔죠. 거의 이건 죽었습니다. 네. 이 점이 없으면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점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달라 하는 의도입니다.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을 때 그때 이쪽을 두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를 굉장히 큰 자리 있죠. 두 기사 모두 네. 네, 두 기사 모두 아주 기세가 기세등등합니다.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데요. 네, 마음 같아선 흙이 손 빼고 싶어요. 그런데 또 공격 너무 심하게 나갈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 손 뺀다면 여기예요. 손 뺀다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거 손 빼기는 만만치 않아요. 이런 데 오게 되면은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이주 와서 이렇게 죽이는 것은 잡아둬도 이렇게 잡아둬도 아직도 흙이 미생마니까요. 네, 잡아둬도 훌륭합니다. 한번 근데 손 빼네요. 네. 타계의 승부를 네, 걸어보나요? 워낙 큰 자리다 이겁니다. 반대로 벽에 그 자리 두면 참 보기 싫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수로도 아예 여길 뒀어요. 이쪽을요. 네. 워낙 큰 네, 자리니까요. 워낙 큰 자리니까. 여길 둬도 결국은 이쪽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수단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네. 이제 박지원 선수는 튼튼하게 두면은 받으면은 여기 가자고 생각을 했는데 백대 선수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거슬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냥 타겟을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요, 이렇게 두면 또 밀 때가 좀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이거 치받고 나올 때가 젖히니까 또 만만치 않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박대원 선수는 여기서 내가 조금 비굴하긴 하지만 조금만 가도 살고 되면은 이 큰 것을 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백다운 선수의 생각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박지원 선수는 일단은 칼을 뽑았으니까 뭐 무라도 썰어야죠. 오늘 대구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의도대로 절대 해주지 않아요. 네, 벌써 몇 번째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이런 얘기 이걸 두고 나서 이런 데 안 가면요.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막 그러는데 지금 박지원 선수는 아마 그 하여튼 여러 기사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와야지. 이거 안 가면 나다 맞을 겁니다. 아, 아마. 거기를 안 갈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자, 이제 흑이 타겟 실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백대현 선수는 12기 때는 본선 15국에서 오효진 선수에게 패했었고요. 지난 13기는 송혜령, 허서연 선수에게 2연승. 그리고 이번 14기는 김광식, 이현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백대현 선수는 출전하면은 계속 한 2연승을 하는 기사네요. 네. 본선에 올라와서. 네. 지난 대회에서 2연승을 거뒀으니까요. 네. 이번 대회도 좀 욕심이 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전기대에서 또 2연승을 했나요? 12기 때는 네. 본선 15국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네. 강자인 오효진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첫 발에 나와서.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빨리 나온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이 지지옥션배는요, 좀 일찍 나오는 것이 좀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는 내가 실력이 좀 있으니까 해서 좀 폼 잡고 내 있으면요, 승리는 많이 못 거칩니다. 뒤에 나올수록 이기기 힘드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이 기수 없이 마구 나오는 거면은 저도 일찍 좀 나올 거 그랬어요. 예전에 지지옥션의 강명주 회장님께서 한번 저보고 그랬거든요. 백사범,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첫 판에 나와가지고 한번 쓸어버리는 것도 어때? 그러는데 괜히 그러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강 회장님이 역시 성견지명이 있으셨어요. 네. 지금 뭐 승번이 자유롭게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요. 그 당시에는 먼저 나오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 랭킹 시드인 기사는 먼저 나오는 것을 거의 금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서봉수 구단이나 유창익 구단 같은 경우는 저보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랭킹이라고 해서 자꾸 나중에 나오니까 좀 허망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몸 좀 풀게 뭐 3명 중에서 한두 명은 그래도 먼저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장만 빼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당연히 역시 이것저것 쉬어가죠. 네.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항상 늦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바둑 해서가 아니라 네. 나이가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보통 승번 정할 때 후배자들이 저 먼저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선배 입장에서는 예. 그래 너가 먼저 나가 이렇게 되지.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게.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의 같은 거 많이 찾고 뭘 따져다 보면요. 자꾸 늦게 나가게 되는데 보면은 일찍 나가는 것이 득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자, 지금 보니까 백이 입구자로 두는 거는 흑이 한 번 더 밀었을 때 좀 기분이 나쁘고 네, 꼬부리는 것은 차후에 좀 뒷맛이 있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수가 백의 다음 수가 제가 아까 우리 이다혜 사범이 이다혜 캐스터가 여기를 씌워갈 때 어떻게 둘죠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오자니 이수가 싫고 이렇게 오자니 미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미는 게 싫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둘 다 싫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선택은 해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두는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수는 나중에 이쪽을 두고 나면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나면은 따내야 되는데 이 젖히고 나서 올 때 이쪽을 호고 치는 것이 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건너가는 거와 이렇게
젖히는 것이 또 기분 나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CO 가는 수가 이쪽 가는 수가 백대현 선수는 이 수로서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음 흑의 행마가 어려운데요. 네. 보통은 입구자 위에 붙이는 행마를 많이 봤는데 지금도 거기 붙여야 됩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젖히고, 그렇죠. 어. 젖히고, 네. 젖히고 받을 때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이제 보통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에 이제는 일로 젖히는 수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패를 한번 받고, 이쪽으로 패를 한번 받고, 따낼 때, 이쪽을 치받고 나올 때 다시 이걸 따냅니다. 이쪽으로 해서. 따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굴복을 시켜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이제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호구를 쳐가지고 나올 때, 네.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은 거의 대충은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젖히면은 또 한 번 젖히고, 네. 늘면은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가지고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걸 두고 나올 때 호구를 쳐야 되는데 손을 빼고 이제 협공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둔다든가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흑이 또 손을 뺐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 건가요? 지금 백대현 선수는 이런 정도로도 부분적으로는 백이 얻어가는 것은 있지만 이걸 다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흑이 방금 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만 네. 얼핏 보면 흑 일단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위험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뭐 몽땅 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양을 그냥 축소시키는 걸로는 뭐 손 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백이 다음에 둔다고 하면 여기가 급소가 되거든요. 이 모양이. 네. 근데 지금 급한 곳은 일단 여기부터 하고 나서 보자는 거예요. 이거 두면 흙도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나도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쪽을 잡겠다 하는 것이에요. 뭐 부분적으로 크지만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훨씬 좋은 모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이게 비교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흙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딘가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쪽을 붙여 나왔습니다. 일단 손을 젖히고. 빼는 것은 흑이 날짜가 워낙 기분이 좋아서 네. 일단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입니다. 젖히고 나올 때 늘 것이냐 붙일 것이냐. 아마 이게 3-3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3-3은 이수가 좋기 때문에 건너가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건 이 모양에 다망가여서 이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는 여기까지는 필연이고 다음에 흙이 늘든지 아니면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둘 것입니다. 네, 박대환 선수는 지금 다운 수는 대충 생각을 했지만 지금 추울 게 몰려있는 관계로 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두겠다는 뜻이죠. 흑이 늘 것이냐 아니면 붙일 것이냐. 네. 네, 늘어졌습니다. 붙이는 것은 가볍게 둔두겠다는 뜻이고 늘겠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 좌상기를 갖다가 좀 무겁게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받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쪽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나오는 것도 막으면 끊어버립니다. 이를 끊어야 되는데 이것은 젖히고 나올 때 이쪽을 가만히 있게 되면은 끊는 수와 이쪽 잡는 수가 있어서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는 수는 보통 금기되어 있고 일반적인 이 모양에서는 이걸 좀 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늘고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잡습니다. 이것도 보통은 옛날에는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축으로 잡아도 됩니다. 네. 예전에는 그래서- 이 진행은 흙이 좀 별로다 이런 평이었는데 예. 지금 이 배석이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젖히게 된다면은 이런 모양을 두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쪽으로 붙여간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안정을 취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4선 입구자가 아닌 2선 입구자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두게 되면요. 여기 온 수가 좀 있어서 네, 여기 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선 입구자 두는 것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네. 처음에는 2선이니까 좀 별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막상 두고 나니까 네, 백의 이선 인수가 입구자- 까다롭더라고요. 네. 이선 입구자 두게 되면 아마 이쪽으로 붙여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느는 모습이 되겠고 이쪽으로 젖힌다고 한다면 다시 찝으면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이으면은 다시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뛰어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다음에 이쪽을 이제 지키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이 모양이 되면은 반드시 백은 이걸 젖혀놨어야 됩니다. 이걸 젖혀놔야 됩니다. 이걸 안 젖혀놓으면 어떤 수가 있냐면 이게 붙인 수가 있죠. 빠지면은 또 올라서고 나올 때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은 이쪽은 이 모양이 상당히 쫓기게 됩니다. 혹시요, 네. 흙이 붙였을 때 빠지지 않고 네.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모양에서 귀 쪽으로. 이 모양에서 이걸로 이렇게 젖히는 것이요. 젖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로 일단 젖히는 거죠? 귀 쪽으로 한번 젖혀볼까요? 이쪽으로? 귀 쪽으로 일선으로. 이쪽으로? 네. 아, 이렇게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쪽으로 이렇게 늘리겠죠. 아, 넘어가는 것과 끊는 네. 것이 맛보기군요. 네, 이음은 역시 건너감으로써. 물론 이걸 커버하려면 이렇게 두는 수는 있어요. 놓고 올 때 이렇게 막는 수는 있어요. 따낼 때 이렇게 두면은 건너가는 것을 방비하면서 이렇게 두는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의 모양에서는 단수를 치면은 있게 되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씌워가게 되면은 지금 이런 데 노릴 시간이 없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이 두 집 내고서 하기 힘든데 지금 여기는 뭐 뛰어나와 봐야 이렇게 뛰게 되면은 거의 뭐 철벽이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위험하겠네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백이 손을 빼고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 수는 좀 어떻습니까? 이 수는 좀 무책같이도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붙인 수가 워낙 눈에 보이거든요. 공격을 통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백의 임무인데요. 네. 지금 이쪽으로 젖혀와야 되는 모습인데 가만히 끊게 되면은 이거 타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잡으면은 단수를 치고 이으면은 또 단수 쳐가지고 타기가 어렵지 않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끊어가겠죠. 지금처럼 끊었을 되면. 때요. 네. 잡지 않고 네. 삼선으로 끊었을 때. 단수 치는 건 어떤가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치는 거요. 네, 치고 아, 한점 이쪽으로 잡는 치게 건- 되면 이것은 이거 나오고 네. 네, 잡으면은 물론 저쪽은 다쳤지만 이게 단수 치게 되면요. 이거를 안 잡아가지고 이 전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좀 네. 쉽지 않을까요? 예. 이 모양은 뭐 백도 둘 수는 있겠지만 흑도 충분히 두는 형상입니다. 네. 늘었네요. 차분하게 늘어뒀네요. 끊는 것이 성립했으면 좀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뭐 지금 늘어둬 가지고도 지금 이것만 도망가게 되면 충분하다고 봤나 보죠. 이렇게. 하지만 이거 늘은 것은 이쪽 늘어가지고 백도 좀 기분 좋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 늘은 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요. 막았으면 최강이었는데요. 네. 그냥 끊는 수가 보통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백이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자, 형세는 아직까지 이 분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숙녀팀의 박지현 선수가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사팀의 백대현 선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4기 지지옥 시험 대 신사대 승려 연승 대항전 본선 네 번째 경기입니다. 신사팀은 백대영 구단이 나왔습니다. 흑과 백이 한 번씩 둘 때마다 AI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만큼 박빙이란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늘으니까 이쪽 백도 이쪽은 늘었죠. 그리고 뛰어나오니까 여기를 더 잡았습니다. 그냥 있기는 쑥스럽기 때문에 이쪽을 붙여 나오고 나온 장면이죠. 네. 요 수는 손을 빼게 되면 이렇게 찝어가지고 양쪽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둔 것이에요. 찝는 약점을 선수로 보강하겠다. 그런 네. 뜻이군요. 백도 손을 뺄까요?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두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이거 잡는 것이 맞보기가 되면은 이 모양이 살아갔다 뿐이지 크게 대수롭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선제 공격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쪽에 가는 것이 굉장히 큰 곳인데 이쪽을 서로가 안 가고 있네요. 이쪽을 가면서 이 점과 이 점을 엮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어딜 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어차피 양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손을 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손 뺐어요, 지금요. 저도 손 빼고 싶은데요. 네. 저는 무조건 이쪽 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양동 작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점을 공격하면서 이쪽을 공격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아, 박지현 선수는 지금 보니까 음흉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담백하죠. 예, 아주 담백해 솔직해요. 예. 아주 그냥 근데 명확하죠. 사실은, 예, 공격을 하겠다. 예, 사실은 그 음흉하다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바둑 고수들은 좀 음흉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요. 고수일수록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뜻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길 왜 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박지현 선수는 보면은 상대방한테 다 알려줍니다. 나 지금 공격하러 가요. 하고 다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친절한 지현 씨인데요. 네. 아, 친절한 지현 씨네, 진짜.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었죠. 네. 저는 사실 이수가 떠올랐거든요. 아, 근데 이수는요, 떠올르긴 떠올라도 여긴 두면 안 돼요. 사실 여기를 두는 거 아니에요. 이쪽부터 해서 은근히 노려야 되죠. 성동격서라는 말이나 도남의제복이라는 말은 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을 치기 위해서는 여기서 측면부터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때 끊어서 이런 수는 엄청난 악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밀게 되면은 또 나오면 자꾸 이렇게 씌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해결하고 나서 다음에 여기를 씌워가게 되면은 여기는 거의 다 죽은 거가 되겠죠, 이제요. 이런 식으로 음흉한 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솔직합니다. 너무 착해서 그래요. 네, 그냥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박지현 선수가 저희하고 비슷한 연배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네, 바둑을 둘 때는 사실은 이것은 좀 금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재민수가 나왔어요. 네. 끊으면은 아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받아야 되네요. 네. 근데 박지현 선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지금 이 한 점으로, 이 공격으로
이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구태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쪼잔하게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좀 흙이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이 돌이 살아가는 날이면요, 발전 끝이에요. 왜냐면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집 좋고 이 집 좋고. 근데 백은 지금 집으로는 이제는 해볼 때, 집으로 대항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다음에 여기 있게 되면은 이걸 잡게 되게 되는데, 네. 그리고 이쪽으로 뛰어나오게 되면은 또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젖혀서 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갈 그러면은 데가 이렇게 없다. 늘어가지고 네, 갈 데 어디 있느냐. 근데 이 고수의 품격은 아니죠. 네, 약간 직선적인 공격이긴 하니까요. 네. 자, 흙이 밀고 왔을 때 백의 다음 수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떻게 두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렇다고 흙이 입구자를 획마하기엔 너무 힘이 없지 않나요? 보통은 밀린다는 건데요. 네. 뭐 이렇게 한 칸 뛰는 것도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 칸 뛰는 것도. 나오면은 이렇게 막아서 끊는 것은 이쪽으로 막아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건 이렇게 뛰어나온 것도 생각할 수 있대요. 근데 힘은 밀어야죠. 네. 두터운 수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요. 이러다가 이걸 잡으면은 다행인데 못 잡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책당할 수입니다. 저는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올 때 나오고 올 때 이쪽을 빨리 끊어서 끊기는 수를 없애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쪽으로 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씌워가게 되면 진짜 이거는 잡히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격을 멈추고 네, 손을 돌렸는데요. 박지현 선수의 지금 행보는 뭐 박지현 선수 착한 건 알겠지만 지금 이 바둑의 내용적인 걸로는 조금 찬성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가기 전에 좀 더 준비 운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모양은 너무 솔직해요. 다음에 흙이 있거나 호구 치거나 하겠죠. 호구 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고 나서 네. 나오고 오고 네. 이쪽을 두게 되면 지금 밀어가겠죠. 여기 지키게 되면은 네. 지키게 되면은 뭐 이것도 잘 안 죽는 돌이고 이쪽도 잘 안 죽는 돌이면은 집으로는 좀 허망하거든요. 네. 지금 이거 뛰지도 않겠네요. 여기 둔다는 얘기는 저쪽에 있는 거 선수하고 지금 이쪽을 대충 지켜가지고 이걸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오히려 나중에 흙은 이제 일로 밀어가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대현 선수는. 오늘 이 바둑을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는 100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수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수를 갖다가 일단은 먼저 일단 성동격서의 수법으로서 뭔가 이쪽부터 공격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백대영 구단은 계속해서 먼저 실리를 챙기고 타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예. 방금 밀어간 것도 좌변 쪽에 집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두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쪽을 돌아보는 것은 선수이긴 한데 좀 아까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쪽을 선수로 해놓으면요. 이젠 있는데 붙이는 것이 쉬워져요. 아까는 이쪽으로 왔을 때 이 페라이가 어려웠거든요. 빵빵이 들어가니까. 빵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패는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은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런 모습이 될 공산이 커요. 그러면 여기 끊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될 공산이 커요. 그러면 백이 상당히 뭉쳤죠. 이 네. 모양이요. 네. 패를 할 때는 들여다본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고수가 되는 방법은 이 모양이 이렇게 자꾸 뭉치게 되는 모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들여다본 수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초울게 몰라둔 의미도 좀 있긴 하지만 이 수도 지금 함부로 들여다볼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붙이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용이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느는 것이 제일 보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늘어두고 기다려야 돼요. 흑에게 그 자리 맞는 것은 너무 아프죠. 네, 지금 여기 맞으면요. 여기 맞으면 선수예요. 이거 맞으면요. 전반적으로 네, 젖혀왔네요. 근데 항상 끊기는 것이 아프죠. 당장은 흑이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본 거죠. 네, 지금은 안 끊어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젖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젖힐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젖힐 수 있어야 지금 말이 되거든요. 네, 이것은 단두치고요. 나올 때 이쪽을 단두치게 되면은 이걸 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뛰어나오게 되면요. 단수 한 방은 기분이 좋긴 한데요. 이거 쳐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모양은요. 여기를 붙이는 수도 있고 지금 여기를 가는 수도 있어요. 여기를. 사활이 좀 걸릴 가능성이 네. 있겠네요. 여기 가게 되면 사활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치받게 되면은 이 모양은 상당히 사활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젖히지 못하고 늘었습니다. 네. 근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애초에 늘어두는 것이 더 힘이 있는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안정을 취해 놓겠죠. 이 모양은 나중에 여기 붙이는 수가 강력해지셨죠? 나오고 이거 두고 놓고 건너가면은 짭짤합니다. 오거나 훗날 이걸 칠 때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이 패가 있으면 이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이을 수도 또 없습니다.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뭉치게 되면은 뭐 옛날에 옛날에는 뭐라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뭉치면 중복이라는 말이 있죠. 네. 하지만 백도 두통을 바탕으로 여기저기서 흑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지현 선수가 지금 두는 소 등등이 좀 너무 무겁습니다. 모양이. 우세를 좀 의식을 했을까요? 쉽게 정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세한 것이 없어요. 그런가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집이 없지 않습니까? 아. 뭔가를 잡아야 돼요. 제가 네. 볼 때는 이거나 이것을 혼을 내야 되는데 혼낼 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네, 이렇게 둘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집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집이 둘, 넷, 여섯, 일곱, 20집에다가 여기 30집, 여기 33집이거든요. 33집에 이 모양의 둘, 넷, 15, 18, 이게 한 20집이 좀 강합니다. 33집이 한 22집 정도 돼가지고 지금 쉬운 5집인데 요런 데서 여기하고 여기 합쳐가지고 5집만 난다면 60집이에요. 그럼 100집을 볼까요? 6, 16, 16, 26, 30집. 지금 집으로는 지금 한 35집. 지금 집으로는 20집 이상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백이 뭔가 만들어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이거 공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덤이 지금 뭐 20집 동안 덤이 6집 반이 있으니까 20 몇 집 정도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요. 10 몇 집 정도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방금 백이 끊어서 교환한 그 진행들이 네.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들도 사실상은 지금 여기 원래는 이런 데 쳐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데 쳐들어가거나 이런 데 쳐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안 잡히는 돌이에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호구 칠 때 이렇게 한 칸 뛰면은 쉽게 안 잡힌 돌들인데 이렇게 쉽게 두고 있어요. 지금 이다혜 캐스터 얘기한 대로 뭔가 좀 박지원 선수는 본인이 지금 바둑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양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집은 흙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네. 백은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내야겠습니다. 네. 지금 AI도 순식간에 지금 흙이 상당히 우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으로는 확실히 흙이 좋은데요. 네. 박지원 선수가 원래 좀 집은 없어요. 박지원 선수가 집은 우물우물하다가 우물우물하다가 지금 형세가 네. 박대현 선수 쪽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집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공격을 하다 보면 갑자기 역전돼 있는 이런 바둑을 좀 잘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공격을 하려면 뭔가 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좋은데 이것도 안 좋은 공격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공격을 해야 보여야죠.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다혜 사부님 얘기한 대로 공격을 하다가 집을 만듭니다 하는데 공격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중앙 쪽 끊어가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라도 지금 뭔가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들으면은 박지원 선수를 좀 너무 내모는듯한 인상이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박지원 선수가 여기서부터 힘을 내야 됩니다. 네, 분발해야 된다 이런 네, 그렇죠. 뜻이죠. 네, 저는 분발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여기서 흙이 어느 쪽으로 둬야 될까요? 단수를 호구를 어느 쪽으로 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두 가지 다 있어요. 이쪽으로 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치는 것도 있어요. 이쪽으로 치는 것은 이렇게 두고 나서 이 정도만 두면은 이것은 안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한 집이 다 있으니까. 네. 또 하나는 여기서 이쪽을 쳐도 됩니다. 이쪽을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이걸 둬도 지금 이런 데 오는 것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뒀으면은 지금 여기까지 뒀을 것이고 지금 이쪽을 뒀기 때문에 나오면은 아마 이를 둘 것입니다. 이걸로 해서 다음에 여기만 두면 최소한 살아있다. 여기는 두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여기만 두면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모양은 이 돌과 이 돌이 있어서 여차원 팻맛도 있어서 이 모양이 쉽게 잡힐 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박지원 선수는 여기서부터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젖혀 나오겠죠. 이제 중앙쪽 흙돌은 완생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변 쪽 흙 일단을 괴롭히면서 이득을 얻어내야겠어요. 네. 지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요. 백이 여기 두는 것은 선수예요.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이쪽에 두는 것도 은근히 선수 의미가 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양에서 만약에 여기를 뒀는데 손 빼면은 지금 이걸 둡니다. 이거를 두게 되면은 지금 이 모양이 여기가 씌워져 있으면 이렇게 먹어치는 수가 있어요.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요건 없지 않습니까? 또 여기를 먹어칩니다. 아, 그러면 여기를 이으면은 선수로 한 집밖에 안, 후수 한 집밖에 안 난 것이죠. 네. 다음에 다시 이걸 따내게 되면은, 이거를 따내게 되면은,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이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거는 후수 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요런 맥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맥을 박지원 선수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한 방을 둬야 돼요. 여기까지 한 방을 둬야 됩니다. 자, 박지원 선수가 하변 쪽 이제 흙집이 많고 또 좌변도 흙집이고. 거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선수 아닌가요? 이거는 여기를 두게 되면요. 네. 이가 먹어치는 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못 집어넣어요. 네. 이거 두면 이거 둬가지고 이젠 이거 못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교환은 아까워요. 요거하고 요거 교환은 좀 아깝습니다. 지금 상변 쪽을 두려고 하는데 어딜 둬야 될지 몰라서. 지금 여기를 뒀어야 돼요. 여기도 뒀어야 돼요. 지금 이쪽에 붙이는 수가 워낙 기분 좋거든요. 네. 손 빼게 되면 이걸 훅 집어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젖히게 되면요. 너무 모양이 다 다친 모양이죠. 네.
뭉친 모양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이 늘면요. 점점 상변 쪽 흑돌들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에 여기를 두겠다는 얘기 같아요. 네. 괜찮은 건가요? 얇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니면 여기를 두던가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 되잖아요.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두게 되면은 네. 여기를 와야 되는데 이걸 두고 나올 때 이걸 막게 되면은 살아있네요. 네, 이건 모양이 제 눈에는 지금 잡히는 모양이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요. 지금 여기 붙이는 것은 항상 여기 이거 도는 수가 있어서 안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고 나중에 이 모양도 이거 되면은 이 궁도가 너무 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양은 잡힐 모양이 아닙니다. 네, 역시 그 네. 자리가 모양의 급소였고요. 자, 이제 백이 중앙 쪽 끊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네, 박지현 선수가 좀 안타까운 데를 자꾸 제가 지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 남자팀을 응원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박지현 선수가 오히려 네, 여기서부터 공격을 좀 했으면 승리를 잡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였죠. 안타까운 마음에. 네, 자, 이제 중앙 쪽 흑 일단을 공격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뭐 두 기사 모두 남녀를 떠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선수다 이런 뜻인데요. 네. 거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요.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이걸 둠으로써 이 전체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스텝이 점점 박지현 선수가 스텝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예 그냥 솔직하게 나오네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 나오면은 아마 박지현 선수가 사범님 뭐 이렇게까지 후퇴할 거 있습니까? 그냥 나가서 어쨌거나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를 끊는 수가 가능합니까? 근데 치면은 나오겠다는 얘기 같아요. 또 나오면은 또 나오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까지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요. 여기를 둬가지고 이걸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게 되면은 여기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하지만 이쪽으로 씌워가게 되면 전체가 다 죽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I는 흙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간명하게 두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둔수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연결을 해주면서 이것도 안정되고 이것도 안정되고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손 빼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가고 하면 더 편할 것 같이 보이는데 백다현 선수는 뭐 받을 게 히든크입니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고 계속해서 더 집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시계들을 슬쩍 봤습니다. 이제 손을 뺄 것인지 아니면은 중앙 쪽을 한 번 더 둘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손 빼는 건 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가요? 네, 손 빼는 건 이상한 것이 지금 여기 건너붙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야 되는데 이걸 두게 되면은 탐도 쳐야 되는데 놓고 나서 이거 있는 것은 다시 죽어버리고 이거 잡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달린다 하더라도 이상하죠? 버리면 좀 싱거울까요? 네. 여기서 이걸 막아뒀고 후수 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만 해도 백다현 선수는 지금 이 하변에 들어온 수는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손이 일로 갔습니다. 저는 이쪽을 아까부터 두고 싶었는데 이렇게 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느는 건 너무 고분고분해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젖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면은 지금 여기를 붙여가지고 네. 늘게 해놓고 아주 옛날에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단 말이 있죠. 네, 그냥 참고 또 참네요. 사람을 여러 번 살렸는데요. 네,
그래도 붙이는 게 선수니까 젖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젖히고 나올 때 이거를 두고 올 때 이거를 끊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뭐 박지원 선수 오늘 꼭 옛날 조선시대 때 여인처럼 네, 아주 참고 참습니다. 네. 두번 남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참으면 화병이다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데요. 아, 그렇죠. 뭐. 근데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예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한다 그러는데 젊어서 고생은 늙으면 신경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여튼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 들으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맞는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라는 것이 다 프로그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아, 이제 흑이 마지막 초읽기.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중앙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변 쪽으로 할 것인지 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대현 선수도 승리가 목전에 보이니까 갑자기 수가 안 보이나 봅니다. 가끔 원래, 너무 네. 이 부득 탐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부득 탐승이라는 말이 그 위기 식결에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는 이창호 구단이 자기 자서전에다가 이제는 그 제목으로 부득 탐승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었는데 너무 승부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은 바둑이 잘 안 보여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조치훈 구단의 기성전 3연패 후 4연승. 네. 그 승리 원동력이 바로 마음을 비운 것이었죠.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그 한참 뭐 도전왕 시절 이럴 때 보면은 서봉서 구단이나 조은영 구단의 벽이 그 당시에는 수렁성이었어요. 근데 그 두 기사 중에서 한 사람만 넘으면은 돈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승부가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확실히 이겼다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수가 안 보입니다. 아, 빨리 어떻게 안 끝나나 이 생각만 하고. 음.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둬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일본에는 예전에 500년사에 보면 그 4대 문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4대 문파가 홍인보 가문, 야스이 가문, 그다음에 이노우에 가문, 하야시 가문 이 4대 문파가 있었거든요. 그 가문 중에서 한 가문이 나중에 그 가문의 이름을 낸 것이 홍인보전입니다. 본인방전이 바로 그 가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이노우의 가문의 이제 초대 장문인을 지냈던 명인을 지냈던 이노우의 인세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국전무인 국상무석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둑판 위에 사람 없고 바둑판 위에 돌이 없다. 이런 무심으로 바둑을 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무심, 그거 좋은 얘기지 하고 무심을 둔다고 하다가 막상 승리가 눈앞에 보이면 무심이 아니고 유심이 돼요. 승리에 대한 욕심으로 예, 가득해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기사가 이창호 구단이죠. 이창호 구단은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 부채 회유 중에서 네. 무심이란 후를 본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이 무심은 없었고요. 이창호 구단은 성이라는 글씨를 썼었고 아, 네. 무심이라는 글씨는 조훈현 구단이 무심이라는 글씨를 썼죠. 그렇군요. 예. 그 무심이 거기서 나온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이 예전에 한 전성기 때 많이 썼던 글씨가 무심이라는 글씨와 무오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그 무오는 뭐냐? 어떤 자가요? 깨달을 오자거든요. 아, 깨달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 네,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 더 중요한 얘기죠. 어떤 뜻일까요? 되게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깨달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전 이미 알겠습니다 하고 불가에 나오는 얘기인데 불가에서 보면은 그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드디어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더 이상 뭘 깨달았냐고 듣지 않고 이놈아 네가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미 너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없어야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오한데요? 네. 너무 쉽게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니까 바둑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는 좀 호쾌한 공격을 보고 싶은데 네.
백대현 선수가 너무 가볍게 타개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 모양은 상변의 모양은 거의 좀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밀어간다 하더라도 나오면은 이 모양이 잡히는 모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를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빠지나요? 뭐 지금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패를 받는 수는 있지만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빠지는 걸 보면은 젖혀야 되는데 놓고 여기도 이 붙이는 수는 안 되니까 이런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이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이죠. 이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만약에 붙인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둔다 하더라도 이건 살아있는 모양이죠. 네, 여기만 된다 하더라도 궁도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네, 이 궁도는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궁도가 보통 7개 이상이면 대충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찝은 수, 백이 반발할 수는 없을까요? 아, 참는데요. 네, 그리고 일단 사활에서 너무 악수 그거는 아닌가요? 이어야겠죠, 일단은요. 네. 물론 선수이긴 합니다만 흑 사활로만 봤을 때는 좀 악수일 네. 텐데요. 지금 갑자기 여기를 왜 집었죠? 거기를 굳이 찝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아도 그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아서도 그만이에요. 네. 째고 나오는 것은 끊어서 그만이고 또 만약에 이쪽으로 오는 것도 역시 이쪽으로 도면 그만이었거든요. 여기는 이어주면 되니까. 네. 네, 지금 이거 찝은 선수는 대학수입니다. 지금 백대현 선수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무심히 떠올라야 할 텐데요. 네, 무심히 유심히 되는 순간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중앙의 흑돌이 딱 타개가 된 순간 어려운 변화가 끝나면서 네, 흑이 좀 승리 확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죠. 하나, 둘, 셋. 근데 이제는 백대현 선수가 이 AI 승대책을 못 보고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흔들린 건 아닌데 본인이 형태가 잘 풀리고 있으면요. 요번에는 한번 3연속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백이 중앙 쪽 살리고 나왔고요. 여기서 끝나요? 아니면 젖히나요? 지금 일로 젖히는 것보다는 일로 밀어가는 모양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요. 지금 여기 끊어버리고 나오면은 이렇게 늘어버리고 이거를 두면은 또 늘고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둔다 하더라도 이것은 탈출이 됐죠.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가지고 이것은 탈출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끊어야 되는지 이거를 먼저 두고 나서 올 때 이쪽으로 젖혀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으면 이렇게 둬야 되는지. 백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 1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자, 찔러두고 횡마를 할지 젖히고 횡마를 할지. 네. 하나, 둘, 끊으면은 셋, 일로 조이게 되면은 여섯, 일곱, 여덟,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이어가지고 네, 이 끊는 수를 갖다가 방비하면서 이거를 방비하면서 이렇게 늘어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어려운 장면이죠. 네, 굉장히 변화가 많은 장면인데요. 흑과 백 모두 심혈을 기울여서 한 수 한 수 두고 나가야겠습니다. 네, 승부처가 왔는데요. 과연 이 부분전이 어떻게 끝맺음을 하게 될까요? 일곱, 여덟, 아홉. 제14기 지지옥시험배 신사대 승려 연승 대항전 우선 네 번째 경기입니다. 박지현 선수와 백대현 선수.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올게요.